매트랩 프로그래밍 기말 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로 선택한 것은 15인치 노트북의 가격 결정 요인과 시장의 트렌드였습니다. 먼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주변의 노트북을 보면은 다 외관상 비슷하게 생긴 노트북들이지만 가격을 물어보면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능이 비슷해도 가격이 다른 경우도 많고, 뭐 더 가벼운 노트북이라도 더 비싸거나 더 싼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별로 가격 결정 요인을 한번 조사해 보려 했고,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각 회사별의 가격 정책과 그리고 시장의 판세를 대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표본으로 선택한 것은 2019년에서 2020년도에 출시된 15인치 노트북이었습니다. 여기 인기 상품 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다나와라는 사이트에서 인기 상품 순으로 되어 있는 노트북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조사별로 파이가 나왔는데 그 파이를 보니까 5개 회사가 있더라고요. LG전자, 레노버, 에이수스, HP,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각각 가격 정책을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6GB랑 1TB 옵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본, 이건 무어의 규칙인데요. 2년에 한 번씩 반도체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규칙인데, 이 규칙은 2020년대에 들어서는 깨진 규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 시장의 사이클을 설명하는데 적당한 근거가 될 것 같아서, 음, 이 규칙에 참조를 해서 2019년에서 20년, 2년이죠. 2년 동안의 노트북 시장에 나온 매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그래서 일단 변수를 3개 정도 썼는데요. 설명 변수를. CPU의 성능과 그래픽의 성능과 무게로 썼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라는 게 있었는데요. 원래 그 기계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기계들의 각 목록을 해놓고 그리고 비교를 해서 수치화로 나타내는 게 바로 벤치마크였는데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격 결정에 그래서 가격 결정에 대한 설명 변수로 이 무게를 또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본이 굉장히 필요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5개 회사에서 지금 이 16기가 1TB 쪽에서는 대충 57개 정도의 모델이 나왔습니다. 56개 정도의 표본이 나왔습니다. 표본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었지만 전수조사의 개념이니까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터치가 되고 패널이 2K, 4K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지금 보시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해상도들이 전부 다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뭐 터치를 지원하는 모델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무시를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무시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획기 모형을 가격을 결정 요소로 썼고요. 그래서 LN 프라이스는 뭐 베타 상수 더하기 그리고 GPU 쪽, GPU 쪽 그리고 무게 더하기 이렇게 해서 모형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각 회사별로 매트랩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짤 수 있었는데요. LG부터 한번 봤습니다. LG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은 무게가 가장 큰 요인이고 그리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GPU가 성능이 상승할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CPU 성능이 상승할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제가 생각한 경우랑 잘 맞아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조금, 직관적으로 알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탄력성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로그를 취해서 한번 각각 취해서 알아봤고요. CPU 성능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래픽 성능이 1% 증가하면 가격은 0.1% 상승한다. 그리고 무게가 감소할수록 가격이 상승한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삼성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동일한 모형을 일단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무게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했던 점이 그래픽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나머지는 LG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그래픽을 너무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했는데, 그다음에 HP나 ASUS나 레노버는 모두 다 외산 노트북 회사입니다. 이 외산 노트북 회사들을 조사하는데도 조금 이상한 점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아까랑 다르게 무게에 대한 영향이 양수로 나왔고, 그리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돌려봤을 때 그래픽이 올라가면은 가격이 더 비싸지는 건 봤는데, CPU 성능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 특이했던 거는 무게가 올라갈수록 가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ASUS의 경우만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튼 뭐 CPU가 올라가면 가격이 하락하고 무게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했는데, ASUS 같은 경우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HP 같은 경우도 이랬습니다. HP 같은 경우에도 무게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조금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CPU 가격이 성능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연관성이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작은 편이라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레노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0.13 이렇게 나오고 가장 컸고, 그리고 얘네가 좀 미미한 수준이어서, 그래서 뭔가 무게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어떤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CPU 성능과 가격에 뭔가 조금 외부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ASUS나 레노버도 한번 돌려봤고요. 이렇게 GPU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CPU는 계속 떨어지는 더 선행이죠. 그리고 무게가 올라가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무게가 경량화 될수록 가격이 더 비싸진다는 건 이해가 납득이 가는데, 무게가 올라가는데 왜 가격이 비싸졌을까 싶어서 무게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를, 증가가 어떻게 되는가를 찾아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쿨링 시스템과 프레임과 배터리였는데요. 이 쿨링 시스템이라는 거는 CPU 칩이 성능이 좋아질수록 기계의 발열이 더 심해집니다. 이 기계의 발열을 시켜주기 위해서 더 무겁고 더 힘이 강한 쿨링 시스템이 필요해서 이렇게 해서 무게가 올라가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보다는 플라스틱이 더 가볍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이 열전도율이 좋고 해서 발열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고가형의 노트북에서는 거의 다 알루미늄 바디를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무거워지는 데 요인이 있었고, 그리고 성능이 높을수록 더 무거운 배터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배터리가 큰 걸로 넣다 보니까 무게가 올라가고, 그게 성 그게 무게가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 LG나 삼성 같은 15인치 노트북 제조사들은 경량화 정책을 선택하고, 그리고 레노버나 HP나 ASUS 등의 외산 노트북들은 이렇게 경량화를 너무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성능 쪽에 조금 더 성능 강화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따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점유율은 거의 반반으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냥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갈린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외산 노트북, LG나 삼성 같은 회사들은 국제적으로 보면 점유율이 떨어지지만 적어도 국내에 있어서는 사용자들이 지금 반반씩 거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PU 한 가지 더 이상했던 점이 CPU의 성능 상승과 가격의 관계였는데요. 성능이 올라가는데 왜 가격이 떨어질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지금 기존 2017년까지는 인텔이 지금 원래 CPU 시장은 이 두 회사가 양분하고 있는데 2017년에서 18년 사이까지는 인텔이 거의 80%를 얻고 있는 반독점 상태였지만, 하지만 AMD 이렇게 점유율이 좀 좁혀지다가 AMD가 지금 라이젠이라는 CPU를 정말 싼 값에 좋은 성능의 CPU를 내놔서 지금 389달러가 1100달러보다 좋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싸진 부분이 있고 점유율도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자극을 받아서 인텔이 가격을 좀 내린 것도 있고 15% 정도 하락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나타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점 체제에서 양강 체제로 개편되면서 경쟁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AMD 공격적인 정책이 계속되면서 이게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이나 LG도 가격 방어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